너같이 원숭이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아시아에서 온 애들은 다 그래. 공부만 하는 로봇 같잖아. 여기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이야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한 한국 소녀.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와 MIT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진짜 반전은 영상 마지막에 숨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서부의 작은 마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리사입니다. 매일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었죠. 남편 에다는 이민자들을 돕는 변호사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려 했어요. 하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죠. 그때의 절망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일 병원에서 아기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한인 교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있나 봅니다. 그 교회에서 제 인생을 바꾼 한 소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16살의 천재 소녀가 우리 가족이 되기 전까지 저는 그저 아이 없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매주 하던 대로 한인 교회로 향했어요. 봉사활동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교회에 도착하자 김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으셨어요. 리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느껴졌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목사님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 온 윤지라는 아이가 있어요. 16살인데 얼마 전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분들이었죠.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셨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모든 걸 잃으시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낯선 나라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지금은 교회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죠. 리사, 당신이라면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윤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에단, 그 아이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한국의 명문고에서 수석을 하던 아이였다는 것, 영어도 유창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까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윤지를 맡아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이라도. 에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리사, 입양은 쉽지 않아요.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게다가 윤지의 비자 문제도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죠. 에단, 당신도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그때 당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나요? 제 말에 에단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땐 정말 외로웠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길 바랐어요. 그래요. 윤지도 지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리사,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에단의 말에 저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15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죠. 그래서 더욱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에단. 아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윤지는 알아요. 부모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임 판정을 받고 무너졌던 그 순간들, 입양을 고민하다 포기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지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신은 이런 날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켰던 걸까요? 새벽녘 잠에서 깬 에단이 제 손을 잡았어요. 리사,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내일 당장 사무실에 가서 관련 서류들을 찾아볼게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남편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한인 교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려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처음 윤지를 만난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인 교회의 작은 방에서 검은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소녀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작은 책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마치 자신을 보호하듯 꼭 끌어안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윤지야, 안녕하니?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처럼 조심스러운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저는 리사예요. 앞으로 우리 함께 지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왔어요. 윤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리사 씨.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지금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요.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른, 어색한 사이. 하지만 그건 당연했어요. 우리는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걸 테니까요. 윤지의 짐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책가방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상장들, 학교 앨범, 그리고 부모님과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 윤지는 그 사진을 꺼내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지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죠. 배고프진 않니? 저녁 먹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요. 윤지의 대답은 항상 짧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이 아이는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낯선 사람의 집으로 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울까?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윤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에단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윤지야, 환영해. 내가 있을 방을 준비해뒀어. 윤지의 방은 우리가 오랫동안 아이 방으로 생각하며 비워두었던 공간이었어요. 하얀 벽지에 작은 책상, 편안해 보이는 침대, 창 밖으로는 뒷마당에 큰 단풍나무가 보였죠. 하지만 이제 보니 너무 썰렁해 보였네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꾸며도 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내려놓는 그 뒷모습이 왠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아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준비한 미국식 가정식을 보며 윤지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죠. 포크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혹시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니? 윤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대로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그리움을. 다음 날 바로 한인마트를 찾아갔죠. 김치, 된장, 고추장,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집 부엌에 꼭 필요한 것들이 되었어요.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불고기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너무 짜게, 때로는 너무 맵게, 하지만 윤지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은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맛있어요, 리사 씨. 엄마가 해주시던 것만큼. 윤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비록 서툰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윤지의 새 학교에 등록하러 갔어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아시아계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죠.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전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윤지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죠. 한국에서 명문고 수석이었다는 윤지. 그 자부심으로 버티려 하는구나 싶었어요. 에밀리 선생님은 다행히 친절했어요. 윤지의 한국 성적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셨죠. 이 성적이면 우리 학교 최상위권이에요. 특히 수학은 놀랍네요. 윤지, 혹시 수학 올림피아드에 관심 있니? 윤지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보았죠. 하지만 학교 생활이 순탄할 거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첫날부터 윤지는 달랐으니까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똑똑하고 때론 그런 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결점이 되기도 하죠. 그날 저녁 윤지의 방을 지나다 작은 흐느낌을 들었어요. 노크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직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요. 대신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서 문 앞에 두고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빈 컵이 주방에 놓여 있는 걸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점차 윤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죠. 책장 넘기는 소리, 연필 긁는 소리, 처음엔 걱정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그건 윤지만의 싸움이었다는 걸. 전 증명해야 해요.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윤지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아이의 강인함에 감동했어요. 이렇게 씩씩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학교에서 첫 한 달은 쉽지 않았어요. 윤지는 매일 아침 일찍 등교했다가 늦게 돌아왔죠. 처음에는 방과 후 공부를 하나보다 했는데 에밀리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리사 씨, 윤지가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 걱정이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윤지의 도시락을 싸면서 편지를 하나 넣었죠.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점심 먹는 게 어떨까? 하지만 그날 저녁 윤지의 책가방에서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너 같은 조그맣고 깍쟁이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바로 학교에 전화했죠. 하지만 윤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리사 씨. 전 공부로 보여줄 거예요. 윤지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그날부터 윤지는 더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수학에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에밀리 선생님은 윤지를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추천하셨죠. 윤지는 특별해요. 이런 학생은 처음 봤어요. 에단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윤지의 비자 문제를 연구하고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죠. 어느 날은 늦은 밤 윤지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 노크를 하는 에단의 모습을 봤어요. 윤지야, 내일 있을 수학대회,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올림피아드 날이 다가왔어요.
전국에서 모인 영재들과의 경쟁. 윤지는 긴장했지만 당당했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윤지가 저희를 바라봤어요. 리사 씨, 에단 씨, 지켜봐 주세요. 4시간의 시험이 끝나고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잘했어요. 제가 푼 방식이 독특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방법으로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윤지는 전국 1등을 했죠. 시상식장에서 윤지는 당당하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명, 2, 이윽고 전체 객석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MIT에서 벌써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도 들렸죠. 하지만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한 건 그날 밤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윤지가 조용히 다가와 제 등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리사 씨, 응, 윤지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엄마,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윤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윤지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에다는 서재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함께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은 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에단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입양 서류를 준비하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윤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늘었어요. 윤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윤지를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수학 스터디 그룹에서는 윤지가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윤지, 우리 딸은 이제 당당하게 말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의 가족이에요. 학교에서의 갈등은 생각보다 더 깊었어요. 처음에는 윤지를 향한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점차 노골적인 차별로 변해갔어요. 특히 소피아라는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 윤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윤지의 책상 위에 붉은 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어요.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한국으로 돌아가.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윤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윤지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노크를 했죠.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지만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윤지는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죠. 하지만 책상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보였어요. 윤지야, 많이 힘들었구나. 전 괜찮아요, 엄마. 윤지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16살 소녀가 이런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다음 날 에밀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더군요. 사실 윤지가 너무 뛰어나서 시기하는 거예요. 특히 소피아는 줄곧 수학 최상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윤지가 오고 나서 그때 에밀리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이 다가오는데 윤지를 학교 대표로 추천하고 싶다고요. 윤지의 풀이 방식은 정말 특별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과 미국식을 접목시키는데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집에 돌아와 윤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보였어요.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부터 윤지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에밀리 선생님과 특별 수업을 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에단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사, 윤지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는 걸. 윤지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예선 대회 날 학교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어요. 소피아를 포함한 다른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모두의 관심은 윤지에게 쏠렸죠. 시험이 끝나고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만점.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날 이후로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먼저 윤지에게 다가왔죠.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애인 줄 몰랐어. 윤지는 잠시 소피아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같이 공부할래? 내가 아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그렇게 윤지는 수학 스터디 그룹의 리더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죠. 윤지만의 특별한 풀이 방식이 소문이 났거든요. 윤지는 정말 특별해요. 수학 스터디 그룹의 한 학생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윤지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이 이렇게 체계적이라는 게 놀라워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물어보면 윤지는 항상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줘요. 마치 잘 정돈된 블록을 쌓아가는 것처럼요. 덕분에 우리도 문제 푸는 힘이 생겼어요. 윤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다고요. 그게 제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에밀리 선생님은 윤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된 거예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윤지는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소피아를 포함한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응원했어요. 알아요? 어느 날 윤지가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딸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걸.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법을 배운 거죠. 매일 밤 윤지의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때로는 장난치고 피자를 나눠 먹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날 보스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이 MIT 강당을 가득 메웠죠. 그 중에서 윤지는 유일한 아시아계 여학생이었어요. 대회장에 들어가기 전 윤지가 저희를 돌아봤어요. 평소와 다른 단단한 눈빛이었죠.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에단이 윤지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어요. 넌 할 수 있어, 우리 딸. 올림피아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오전에는 필기 시험, 오후에는 상위 10명의 구술 발표가 있었죠. 시험이 끝나고 나온 윤지의 표정이 환했어요. 엄마, 제가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기본기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어떤 문제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미국식 창의력을 더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풀이가 나왔어요. 결과 발표 시간. 윤지는 놀랍게도 1위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윤지의 독특한 풀이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한국의 수학적 접근과 미국의 창의적 사고를 결합한 혁신적인 풀이였습니다. 구술 발표 시간, 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1년 전 부모님을 잃고 이 나라에 혼자 남겨졌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지에게 쏠렸죠.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다들 저를 이방인 취급했고 돌아가라고 했죠. 하지만 제게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수학은 제게 언어가 되었어요. 제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문제를 푸는 순간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걸요.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MIT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전체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시상식이 끝난 후 MIT 수학과 학과장이 윤지에게 다가왔어요. 놀라운 발표였어요. 당신의 수학적 통찰력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네요. 우리 학교는 당신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이민자라는 것도요. 저는 백미러로 윤지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죠. 다음 날 학교는 들썩였어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가 자신의 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들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윤지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게 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면 더 큰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윤지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어요. 방과 후에는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고 다른 이민자 학생들의 멘토가 되었죠. 윤지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윤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한 달 뒤 윤지는 학교 축제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세계를 맛보는 날이라는 주제로 한식 부스를 열었죠. 오늘은 제가 한국의 맛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우리 엄마와 함께 만든 김밥이에요. 100인분의 김밥이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특히 윤지가 개발한 퓨전 김밥은 폭발적인 인기였죠. 아보카도와 치즈를 넣은 캘리포니아 스타일부터 타코 소스를 활용한 멕시칸 스타일까지.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야? 너무 맛있어. 레시피 좀 공유해줘. 윤지는 한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한국의 맛과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딸은 단순히 수학대회를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교육과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 진정한 화합의 다리를 놓은 거였죠. MIT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윤지의 결정은 달랐죠. 대학은 다음 학기에 가려고 해요. 먼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윤지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수학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공간이었죠.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차례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딸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법을 배운 거죠. MIT 입학을 2달 앞둔 어느 봄날이었어요. 윤지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멘토링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은 학교의 자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죠. 윤지 덕분에 저도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윤지는 저희에게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려줬어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윤지가 만든 김밥으로 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제는 그게 저희의 소중한 전통이 됐어요. 한국의 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윤지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자연스럽게 미국 학교에 심어주고 있었어요.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 예의 바른 태도, 배려하는 마음, 한국인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처음엔 영어도 서툴고 수학도 어려웠는데 윤지 언니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이제는 A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에단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윤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윤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된 가족 여행을 못 갔거든요. 정말요? 어디로 가요?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머물렀던 한인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윤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주말, 우리는 그 낯익은 길을 따라 달렸어요. 2년 전, 제가 처음 윤지를 만났던 그 교회로요. 멀리서 하얀 첨탑이 보이자 윤지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김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윤지야, 많이 컸구나. 내 소식은 늘 듣고 있단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윤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때 목사님께서 리사 씨와 에단 씨를 소개해 주셨죠.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널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보구나. 그날 오후, 우리는 윤지가 처음 머물렀던 교회 게스트룸을 찾았어요. 작은 침대, 낡은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윤지가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에서 매일 밤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저는 윤지 옆에 앉았어요. 에단도 다가와 윤지의 손을 잡았죠. 이제는 울지 않아도 돼. 에단이 말했어요. 내가 우리의 딸이니까. 그때였어요. 윤지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곳에 오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윤지의 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였죠. 이제는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편지였죠. 사랑하는 우리 딸 윤지에게 미안하다. 부모로서 너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내가 우리의 자랑이듯 언젠가 너의 새로운 가족의 자랑이 될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윤지는 저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제게는 이제 두 가족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있는 부모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가 물었어요. MIT에 가도 여전히 이곳이 제 집인 거죠? 그럼. 에단이 대답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야. 윤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MIT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위해서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어제는 윤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어요. 윤지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윤지예요. 리사와 에단이 제 부모님이시고 이게 제 이야기예요.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나 봐요. MIT 입학식 때 전교생 앞에서 이민자 대표로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아이 없는 제 삶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완벽한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써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챕터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완성이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혈연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깊은 사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